이 태거 소속이 좀 이렇게 유예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행을 아예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결국에는 해결을 하셔야 될 문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렌트비 때문에 우리 세입자들도 힘들지만 이제 랜로드들도 많이 힘들어요. 예, 그쵸? 그렇죠. 예, 네. 입장이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랜로드도 이제 그 몰기지 은행과 협상을 하거나 네. 또는 그 테넌트하고도 협상을 해야 됩니다. 네네. 테넌트에서도 좀 깎아달라고 하거나 음. 웨이브 시켜달라고 연락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을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전혀 네네. 깎아주지 않는 건물주도 있지만 네. 그게 또 반드시 현명한 건 아니죠. 그렇죠. 어차피 네. 테넌트가 나가면 새로운 테넌트가 들어올 때까지 손해를 보고 네. 또 테넌트가 떠난다고 해서 그 빚을 꼭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랜로드 건물주도 네. 어떻게 건물을 지키고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조금 네.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좀 대화로 협상을 하는 거 요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비즈니스 운영을 하시는 분 중에서 뭐 이런 렌트비 문제라든지 랜로드 문제를 좀 고민이신 분들 계시다면 카톡 아이디 FM877 혹은 생방송 전화 저희 열려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가 오래 가네요. 오래 가요. 네, 네. 예, 앞으로 뭐 완전하게 옛날로 돌아가진 않을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이 경제 위기가 사실은 뭐 2008년에도 왔었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오고 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사업하는 방향도 많이 바뀌고요. 뭐 네, 온라인 네. 쇼핑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게 되고, 네. 앞으로는 그 이제 현재까지 발생한 채무를 네.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해결하지 네. 않고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과거의 비즈니스나 빚 때문에 네. 영향을 받게 되니까 네. 지금 이 시점에 또는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향후 몇 년 안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좀 알고 네. 대처를 하시는 게 좋은데, 네.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뭐 재산을 뭐 배우자한테 그냥 넘겨놓고 자녀분한테 네. 넘겨놓고 아. 그러면 안전할 것이다.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뭐 7년만 지나면 다 해결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 네.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네.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방해를 줍니다. 아, 네, 그렇군요. 워낙에 또 정보의 홍수라고 이 인터넷을 그렇죠. 뒤지면은 너무나 많은 이야기 예, 네,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또 오늘도 파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들을 또 거쳐야 되는지 이런 올바른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파산의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지만 아직도 파산에 대해서 굉장히 겁내하시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많죠. 네.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파산을 겁내는 겁니까? 그 어떤 선입견이라고 하나요? 이미 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라고 믿으면 아무리 뭐 주변에 얘기를 들어도 네. 그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뭐 그 네.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중요한 문제, 법적인 문제, 또 뭐 그 앞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운 문제가 네. 있는 이 상태에서 음. 정확한 정보를 알고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죠. 네, 잘못된 네.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시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오히려 해가 되죠. 맞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그 전에 통장에 있는 돈을 빨리 다른 네, 사람 뭐 아내나 다른 사람한테 빨리 옮겨놔야 되겠다. 이렇게 네, 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이 네. 채권자는 뭐 모르지 않고요. 또 네네. 법으로도 그걸 금지하고 있거나 네. 그렇게 옮겨진 거를 재산을 다시 추적할 수 있는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경우에는 파산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재산이 네. 있거든요. 네네. 뭐 캐시 같은 경우에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도 네. 13,100불까지는 네. 파산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네. 뭐 생명보험이라든지 또는 뭐 은퇴연금, 또 음. 소셜 시큐리티라든지 또 집에 있는 어느 정도의 에꼬리 자산 네. 가치들은 다 지켜주면서 파산해서 빚을 지워줍니다. 그러니까 네. 불필요하게 명의를 옮기거나 하는 일을 하기 전에 네. 변호사랑 상담을 해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네. 하면 오히려 해가 되는지를 좀 알고 하셔야죠. 네, 그렇죠. 네. 파산을 하면은 돈을 다 잃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통장에 있는 돈 다 뺏긴다. 아니죠. 네. 네, 그렇지 않고 차도 지킬 수 있고요. 차도 지킬 수 네네. 있고요. 네.
지킬 수 있는 게 많은데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킬 것은 지키면서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파산을 하면은 통장에 있는 돈들도 다 빠져나가고 네. 은행 어카운트도 쓸 수 없고 차도 뺏기고 집도 뺏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파산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은 재산이 없으면 네. 재산을 다 지키면서 네네. 현재 갖고 있는 재산을 지키면서 네. 빚만 지을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사실 그 파산을 하는 사람은 재산이 아주 많아서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는 아주 적은 액수를 가지고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자기한테 클 수도 있잖아요. 네네. 예, 보통 예. 그렇죠. 보통 많이 하시는 챕터 7, 7장 네. 같은 경우에는 빚의 제한이나 음.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크레딧 카드 빚 같은 경우에는 개인마다 느껴지는 부담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분한테는 10만 불 이상의 크레딧 카드 빚도 별로 부담이 안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네. 반대로 만 불도 네.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크레딧 카드 빚이 이자율이 그렇죠. 예, 아이고. 29%도 있고 네. 뭐 그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네. 그 이자만 내도 네.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자기 상황에 맞게 네. 금액이랑 상관없이 자기 상황에 맞게 상담을 하시고 결정을 네네.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 미니멈 페이먼트만 해서도 한 10년이 넘어도 원금을 못 갚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빚은 빚대로 계속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파산을 고려하시는데 그 전에 이제 파산까지 가지 않고 네. 크레딧 조정, 그러니까 채무 조정을 좀 하시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방법도 네. 있습니다. 근데 네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파산과 크레딧 조정, 그 뭐 채무 조정이라고도 하고요. 네. 장단점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는 굳이 채무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크레딧 카드 10만 불인데 네. 채무 조정을 통해서 한 40%에서 50%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제 5만 불 정도를 내는데요, 5만 불 가까이. 네. 파산을 하면 전혀 안 냅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을 내느냐, 네. 5만 불을 안 내느냐 네. 그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 조정 같은 경우에는 빚을 탕감받으면 그 네. 탕감받은 부분을 세금을 일단 세금으로 보고를 해야 되니까 수입으로 네.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다만 예외 사항도 있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일부 갚고 또 소득세 영향이 있는 거 하고 아예 네. 안 내는 거 하고 네. 물론 크레딧에 미친 영향이 뭐 채무 조정이 더 낫지 않느냐 네.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어차피 다시 네. 리빌드업 그러니까 빌드업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네네네. 오히려 파산하신 분이 네. 크레딧 스코어를 더 빨리 아. 빌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파산을 통해서 뺏길 재산이 있을 정도로 네. 재산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음. 파산을 하지 않고 채무 조정하는 게 낫지만 네. 대부분의 경우는 네. 파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네. 효과적이고 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산에 대해서 그 부정적인 것들은 네. 실제와 다르기 때문에 네. 파산을 한다고 해서 앞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을 주기보다는 파산을 통해서 그 생활하는데 더 유리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크레딧 채무 조정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그 세금 보고도 해야 되고 또 네. 이게 우리 생각처럼 뭐라 그러죠? 삭감 비율이 네.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최대한 90%까지도 차감이 되는 경우가 있나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네.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고요. 네. 과거에 비해서 채무 조정의 그 삭감 비율이 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네. 크레딧 카드 회사도 먹고 살아야죠.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네. 예전만큼은 안 되고요. 네. 또 비즈니스 론, 네. 비즈니스 크레딧 카드나 비즈니스 론은 좀 더 다르고요. 네네. 뭐 SBA 론은 또 삭감되는 네. 비율이 다르고 다 그렇습니다. 네. SBA 론을 말씀드려서 네. 그런데 SBA 론이 있다 하더라도 조정도 가능하고요. 네. 그 다음에 파산을 통해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잠시 후에 제가 이 파산을 해서 지울 수 있는 빚과 또 못 지우는 빚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여쭤볼 텐데요. 일단 그러면은 크레딧이 자기가 빚이 얼마큼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네. 금액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인지 상담을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아직 파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채무만 빨리 좀 조정을 해서 갚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이 경우가 더 맞고 어떤 경우가 좀 파산이 더 맞을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파산을 통해서 그 법원에 내야 될 재산이 없는 분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10만 불의 빚 중에 5만 불에서 4만 불을 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네. 30년, 10년 내는 게 아니라 네, 단기간에 네. 나눠서 내야 되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고도 이제 음. 크레딧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크레딧을 연연하지 말고 네. 차라리 4만 불, 5만 불을 낼 돈이 있으면 네. 생활비에 쓰시거나 네. 자녀를 위해 쓰시거나 네. 그 앞으로 빚을 지지 않고 그 돈으로 생활하시는 게 네. 낫다고 네, 말씀을 네, 드립니다. 네. 4만 불 갚고 다시 또 크레딧 카드를 써서 빚을 갚고 이자를 내는 것보다는 네, 네. 파산을 해서 그 5만 불 낼 돈을 생활비에 쓰시고 빚을 안 지는 게 더 낫죠. 아, 그렇군요. 네네. 멀리 또 설계를 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냥 이거 미니멈 페이먼트건 뭐건 7년 동안 안 내면은 다 깨끗해진다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잖아요. 그렇진 네. 않습니다. 잘못된 정보잖아요. 네네. 완전 역시. 잘못된 정보죠. 네. 정말 이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쉬운 길로 갈 수 있는 것들 우린 좀 뱅뱅 돌아서 가는 느낌도 있어요. 맞습니다. 일을 더 네. 어렵게 가는 거죠. 일을 어렵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네. 김영섭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파산에 관한 이야기 A부터 G까지 차근차근 지금 밟아가고 있는데요. 이 파산을 하면 지울 수 있는 빚과 지울 수 없는 빚, 네. 요거 이제 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일반적으로 그 크레딧 카드 빚은 이제 지우실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안 지워지는 빚의 대표가 그 스튜던 론, 네. 학생 융자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생한 네, 세금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세금을 최근 발생한 최근 세금을. 발생한, 그러니까 네. 3년 안에 발생한 세금은 지울 수가 없고요. 네네. 뭐 3년 이상, 네.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합니다만은 네네. 3년 이상 된 빚은 지울 수가 있습니다. 네. 세금은 안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지워지고요. 오래된 건 지워지고요. 네. 다만 소득세가 지워지는 거고 네. 그 세일즈 텍스요. 회사의 네. 세일즈 텍스나 그다음에 인플로이먼트 텍스. 그러니까 네. 종업원한테 거둔 인플로이먼트 세금은 네. 안 없어집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워질 수 있는 것과 지워질 수 없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EIDL 론 이런 것도 지울 수 있나요? 네, SBA 론도 지워지고요. 네. 그 정부 보조금도 지워집니다. 네. 네. 개인으로 빌린 돈이라든지 병원비 아니면 노동법에 관련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비 지워지고요.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뭐 주변 사람한테 빌린 돈도 네. 지워지고요. 네. 다만 이제 노동법 때문에 이제 오후한 거죠. 그러니까 네. 고용주로서 네네. 전에 고용인이 소송을 해서 노동법 판결을 이미 받았거나 네. 소송 중인 거는 이제 파산을 하면 일시 중지는 되는데요. 네. 파산법에 그런 항목이 있어요. 고의적이고 네네. 악의적으로 주지 않은 피해를 준 것은 네. 안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고용인이 네. 고용주가 파산했을 때 고용인이 파산법원에 가서 별도의 이의 제기를 해야 됩니다. 자동으로 그렇군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자동으로 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파산법원에 고용인이 쫓아가서 파산 반대 신청을 하면 네.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네. 판결이 나면 안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빚이 그냥 무조건 지워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를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 판결이 나면은요, 얼마 동안 이게 유효한 건가요? 네, 뭐 크레딧 카드 빚을 안 냈다거나 네. 뭐 소송에 졌다거나 했을 때 뉴욕, 뉴저지에서는 20년간 유효합니다. 20년간. 그러니까 20년간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요. 아. 자동차를 끌고 갈 수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월급을 주에 10%씩 네. 차압할 수도 있고요. 네. 또는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집에 저지먼 리인이라고 해서 네. 나중에 집을 팔 때 그걸 네. 꼭 갚지 않으면 못 팔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년 동안 유효한 거죠. 네, 20년 동안 유효한 거예요. 우리가 네. 그냥 흔히 알고 있듯이 7년 후면 다 지워져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죠. 그게 네. 크레딧 리포트 상에 크레딧 카드 빚이 7년 뒤에 안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빚은 또 별도로 네. 크레딧 리포트에 안 나타나더라도 네. 저지먼트는 20년 동안 유효하죠.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카톡으로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작은 코퍼레이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비드로 인해 렌트 채무가 20만 불 가까이 되어 운영이 어렵습니다. 혹시 비즈니스만 파산을 할 수 있을까요? 비즈니스만 안 되고 개인 파산도 함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네. 주셨어요. 굉장히 그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네. 이제 파산을 누가 하느냐. 네. 이제 회사를 보통 운영하시는 분들이 네. 개인 이름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네. 회사라는 그 엔터티라고 하죠. 법인을 세워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LLC로 끝나거나 인크, INC, 네. 콜프 이렇게 끝나는 회사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 이런 회사들은 법인들은 개인의 빚과 회사의 빚이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회사 빚이 있더라 하더라도 오너가 꼭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법인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비즈니스 빚이 다 개인 빚과 똑같은 거죠. 아. 그래서 렌트를 못 내셨을 때 네. 그 리스 계약서에 네. 리스 어그리먼트에 그 회사만 책임이 있는지 네. 요즘엔 보통 다 그 오너들에게도 네. 개인 보증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퍼스널 회사가 개런티라고 퍼스널 하네요. 개런티라고 하죠. 네. 그래서 회사가 돈을 못 내면 개인도 채무를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경우에는 일단 20만 불을 못 냈을 경우에 네. 랜로드가 건물주가 회사도 쫓아가지만 개인도 쫓아옵니다. 아.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경우에는 네. 퍼스널 개런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채무도 지워야 되기 때문에 네. 개인 파산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 만약에 그 개인 채무가 없다면 네. 그 다음에는 회사 파산을 할지 말지는 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예, 되는군요. 많은 분들이 네. 이제 회사가 문을 닫을 때는 꼭 파산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회사는 파산할 때 챕터 7과 네. 11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네네. 11은 챕터 11은 11장은 비즈니스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구조 조정해서 네. 계속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건데요. 네. 문을 닫는 분들은 11을 하는 게 아니고요. 네. 7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회사의 챕터 7은 네. 빚을 없애준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파산을 하고 나서도 빚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챕터 7 회사 파산을 하면 네. 파산 법원이 있는 재산, 뭐 인벤토리든 뭐 간의 기계든 팔아서 네. 일부를 갚습니다. 채권자들한테. 네. 남은 빚이 있죠? 네. 그대로 남게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회사 파산을 하는 것이 네. 빚을 지운다는 개념하고는 다르다는 다르네요. 거예요. 예. 네. 그럼 회사 파산을 왜 하느냐? 네. 만약에 이제 그 인벤토리가 많아요. 네. 내가 갚아야 될 재산이 빚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퍼스널 기런티를 한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A라는 그 은행한테. 네. 그런데 B라는 회사가 음. 퍼스널 기런티도 없이 그냥 회사만 없어지면 없어지는 빚이 네. 저지먼트를 받아서 인벤토리를 다 가지고 가려고 할 때 파산을 하면 네. 파산 법원은 그걸 골고루 나눠줍니다. 아. 예, 그래서 A한테도 나눠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A의 빚을 갚으면 개인적으로는 빚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전략적으로 파산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질문 주신 분은 일단 그 계약서를 보시고 퍼스널 개런티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되어 있을 가능성은 좀 크고요. 네. 네. 그걸 살펴보시고 비즈니스를 파산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셔야 되는지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네. 파산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없는지부터. 변호사랑 네.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요 문제는 우리 김영석 변호사님께 방송이 끝난 후에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끝난 후에 718-939-0700 혹은 201-585-0700번으로 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상황에 맞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금 얘기하면서 챕터 7, 챕터 11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챕터 7, 11, 13 요게 좀 가장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통 네. 7, 11, 13을 하는데요. 네. 비즈니스가 할 수 있는 거는 7하고 네. 완전 청산이라고 하죠. 네네. 리코데이션이라고도 하고 네. 11은 그 구조 조정을 해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회사는 7과 11 두 가지를 할 수가 있고 네. 개인은 네. 사람은 7과 네. 11과 네. 13을 할 수가 있어요. 오, 다 할 수 있네요. 예, 개인은요? 그러니까 11을 꼭 네. 회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고요. 네. 네. 11은 개인이 할 수도 있고요. 네. 13은 이제 개인만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11은 구조 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13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구조 조정을 하는 건데 네. 간단하게
개인의 빚을 구조조정해 주는 것이 13이고 네. 그 빚의 규모가 크면 네. 11을 해야 되는 거죠. 개인인 경우에. 아, 그렇군요. 자, 챕터 7, 11, 13, 20, 20장까지 나왔어요. 예. 20장은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네네. 거예요. 근데 예. 집 관련해서 네. 쓴다고요. 네. 네. 7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이제 13을 하는 경우에 그걸 네. 이제 7 플러스 13에서 20이라고 20장이라고 하는데요. 하는군요. 네. 그렇게 하는 경우는 일단 그 크레딧 카드 빚을 지우고 네. 그다음에 집에 관련돼 있는 몰기지에 대해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제 7 하고 나서 바로 13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 우리가 20장이다.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통용을 하고 네. 있군요. 네. 아니요, 안 그래도 챕터 7 말고 11, 13 등 여러 종류가 많던데요라고 해주셨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2번이나 파산을 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비즈니스 네. 파산이었지만 네네. 그래서 그 이 파산이라는 개념이 특히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네. 새로 비즈니스를 열어서 네네. 5년 이상 생존할 가능성이 생존이라고 하지만 이제 비즈니스를 계속 지킬 가능성이 네. 5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 그만큼 스몰 비즈니스가 살아남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네. 요즘 같은 시대는 뭐 더 어려울 거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50%니까. 그러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네. 빚을 개인으로도 보증이 섰기 때문에 다 지고 네. 또 여러 가지 빚들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거를 못 지운다면 뭐 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 나서 20년 동안 그걸 갚아야 된다면은 네네. 쉽게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지 않겠죠. 네네. 파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번 시도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보다가 운이 없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비즈니스가 생존하지 못하면 존재하지 못하면 파산으로서 빚을 지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쩌면 파산 제도가 없었으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 작은 회사, 벤처그룹 또는 그 새로운 회사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시도를 안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파산의 순기능은 네. 새롭게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네. 또 빚을 운이 나빠서 빚을 진 분들이 파산을 통해서 빚을 지우고 새롭게 다시 수입을 발생시켜서 소비도 하고 네네. 그렇게 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회적으로도 좋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래서 파산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사회에도 또는 그 개인에게도 네.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파산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을 해 왔는데 또 막상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산을 하고 나서는 좀 이렇게 힘들었던 것들이 빨리빨리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파산을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얼마 동안 이 프로세싱 과정이 걸리나요? 서류를 변호사한테 다 제공을 하고 제출하시고 네. 나서 서류가 준비가 되고 파일이 되면 법원에 제출이 되면 한 100일 정도 후면 네. 보통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증언을 할 필요도 없고요. 네. 판사를 만날 이유도 없고요. 네. 그 작은 사무실에 모여서 물어보는 사람, 인터뷰는 한번 합니다. 네. 그래서 판사도 아닌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 케이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수입이 얼마인지, 파산은 왜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인터뷰 전에 파산을 도와주신 변호사랑 다 네. 연습을 하고 네. 준비를 다 해서 가는 거고요. 네. 요즘에는 그 인터뷰도 네. 대면 인터뷰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전화로 집에서 네. 연결하고 변호사도 연결해서 3자 통화를 통해서 네. 인터뷰를 하기 때문에 네네. 더 간단해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3개월 안에 그 채권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파산은 무조건 명령이 나게 돼 있어요. 빚이 네네네. 없어진다는 명령. 근데 이의 제기는 돈을 받을 게 있다는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기에 의해서 네. 빚을 얻었다, 뭐 가짜 회사를 통해서 빚을 얻었다든지 네네. 또는 론을 얻어서 모두 다 캐시로 빼서 쓴 증거가 없다든지 또는 뭐 주택이 두 채인데 한 채라고 했다든지 이런 경우 외에는 네. 100%다 파산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아니면은 네네. 파산이 안 될 이유가 없죠.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면은 파산의 모든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되는 거고, 그럼 그동안에 뭐 그 채권자로부터 전화가 온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중지가 되는 네, 거죠? 파산 신청서를 낸 순간부터 네. 더 이상 편지나 전화를 못 하고요. 네. 그냥 파산하신 분은 평소 다니던 직장 계속 다니시고 네. 생활하시고 뱅크 어카운트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요. 네네. 3개월 후에는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도 창업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어떤 얼만큼의 수입을 받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파산을 이제 고려하시는 분 중에 지금 이제 세금 보고 시즌이 얼마 전에 이제 마감이 됐잖아요. 그럼 네네. 텍스 리턴을 받으실 시기가 왔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재산이 늘어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13,100불까지는 지키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그 세금 환급 받은 거는 네. 또 한 달 뒤에는 또 생활비로 쓰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기만 피하면 네. 시기만 잘 조절하면 파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네. 괜히 그 텍스 시즌이 다가오니까 또 텍스 리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요. 네네네. 아이들 뭐 차일드 아, 텍스 예. 크레딧부터 시작해서. 근데 또 이런 것 때문에 그 수입이 늘어나면 좀 이렇게 파산하는데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들었어요. 네, 그런 네. 것들 중에 하나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걸 재산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교통사고 보험금 같은 네, 그 거요. 말씀드리려고 예. 그랬는데 예. 교통사고가 났는데 네. 아직 보상금을 안 받았어요. 네. 아직 안 받았으니까 난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 교통사고 보상금은 38,000불, 변호사 비용 빼고 38,000불까지는 지키게 해줍니다. 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보상금이 20만 불, 30만 불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네. 지금 돈을 안 받았다고 해서 파산을 했다가는 네. 파산법원이 그 돈을 받아서 네.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38,000불 이외에는 다 파산법원이 가져가서 아하. 채권자들한테 나눠줍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네. 상담할 때 네.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반드시 얘기하셔야 되고요. 네.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아. 그다음에 세금 환급 받을 것도 네. 미리 아직 안 받았지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군요. 앞으로 나에게 올 것들을 재산으로 간주를 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지금 이 통장에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또 파산을 하면 돈을 뺏기겠다라는 생각에 가족한테 막 주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네. 명의 돌리시고. 네. 네. 그거는 이제 파산을 하든 안 하든 네. 뉴욕, 뉴저지에 다 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허위 양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채권자가 네. 있다는 걸 아는 상태, 빚이 있는 걸 알면서 재산을 보상 없이 네. 뭐 대가 없이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자녀한테 넘겼으면 네. 자녀까지 소송을 할 수가 있는 오. 거죠. 위험한데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사실은 소송 시효가 있어요. 네. 뉴욕은 6년, 뉴저지는 4년인데 네. 그 시효를 계산하는 게 조금 파산법원에서는 좀 복잡합니다. 네. 예, 시효가 6년이나 4년보다 더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단순히 6년 전에 재산을 넘겼다고 해서 파산을 아주 편안하게 하셨다가는 네. 예, 나중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네네. 변호사하고 상담을 잘 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네. 파산을 하고 난 후에는 크레딧을 쌓는 것은 조금 많이 힘들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오히려 현재 파산을 안 하고 빚을 갖고 계신 분들은 크레딧을 쌓을 수가 없죠. 네. 네, 빚이 5만 불, 10만 불 있는 분들이 크레딧 계속 떨어지거든요. 네. 미니멈만 갚는 분들도 크레딧이 떨어집니다. 네. 그러나 파산을 하면 네. 보통 1년 안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라고 옵니다. 네. 오히려 네. 파산을 한 상태가 파산 전보다 크레딧 카드 회사 입장에서 보면 더 크레딧 카드를 발급할 만한 네.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파산 후에 1년 안에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서 네. 쓰고 갚고를 잘 하시면 네. 뭐 2년 뒤에 700점 넘은 분도 봤고요. 네네. 뭐 3년 뒤에 모기지 얻어서 집 산 분도 제가 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 크레딧이 어느 순간엔 이제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평상시라면 중요하지만 빚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분이 크레딧을 지키려고 파산을만은 안 한다. 네. 그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에요. 아, 네, 그렇군요.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 빚이 많으면. 네. 그렇잖아요. 크레딧 떨어질까봐 파산을 못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지금 몇 년을 크레딧을 가지고 살았는데 파산을 하면 그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잖아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어차피 빚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죠. 크레딧 회생이 조금 어려우니까 네. 깨끗이 다시 시작하시는 게 빠른 지름길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래서 크레딧 걱정하시는 분들께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순간 까먹었어요. 네, 생각이 나면 다시 여쭤보도록 네. 할게요.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 미국 시민권자시래요. 네. 한국과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데 파산을 고려 중입니다. 한국에 있는 빚은 한국 법이 적용되는지 미국 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네요.
사시는 거고요. 네. 그죠? 뭐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도 네, 네. 미국에서 파산을 하면요. 네. 그 파산의 효력이 한국에 있는 채권자들한테도 갑니다. 네. 일단 그 미국에서 파산하실 때 한국에 있는 은행, 뭐 네. 한국에 있는 채권자들 다 넣어서 파산을 하고 한국으로 네. 편지를 보내서 파산했다는 걸 알려야 되죠. 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채권자들이 네. 미국에 있는 재산에 손을 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한국에 있는 채권자에게도 연락이 다 가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나는 시민권자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그냥 두시면 안 되네요. 그렇습니다. 파산하고 네네. 나서 해외에 있는 채권자들한테도 발송을 해야 됩니다. 네, 요 점을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네, 파산을 하게 되면 크레딧 카드를 사용 못하고 가지고 있는 은행 어카운트도 사용 못한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맞는 말인가요? 예, 파산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크레딧 네. 카드를 만들어 쓸 수가 있고요. 네. 은행 그럼 기존에 사용하다는 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사용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네. 빚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파산해서 지워야 되기 때문에 사용 네. 못하는 게 맞고요. 네. 빚이 없는 크레딧 카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파산 후에도 계속 다시 쓰시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새로 만드시는 게 더 안전하고요. 네. 그다음에 뱅크 어카운트는 파산하더라도 계속 지킬 수가 있습니다. 네. 받을 이유가 없고요. 네. 왜냐하면 월급도 계속 받을 수가 있고 네. 월급을 파산법원에 내야 되는 게 아니니까 네.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파산하더라도 월급도 디파짓 해야 되고요. 네. 은행에 있는 돈도 13,100불까지는 지킬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은행에 있는 돈 13,100불하고 은퇴연금에 있는 돈, 생명보험에 있는 돈하고도 다릅니다. 네. 각각 얼마를 가질 수 있다는 게 다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파산을 하기 위해서라면은 신분이 꼭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신분이 필요 없습니다. 네.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어도 소셜 넘버가 없어도 파산은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영주권을 기다리시는 분이나 네. 시민권을 기다리시는 분 받으실 분들도 네. 파산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앞두신 분들은 괜히 파산을 했다가 나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 많이 걱정하시는데 하시거든요. 염려하실 필요 없고요. 신분이 없어도 네. 소셜 넘버가 없거나 신분이 없어도 네. 파산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신분이 없는 분들에게도 빚을 지워주는 혜택을 네. 준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예. 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해서 빚을 졌지만 빚을 감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네. 있도록 해주는 데 있어서 신분을 안 따지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소셜 넘버가 없어도 해주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파산법의 적용 범위가 네. 굉장히 넓고 실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려는 그 네. 의지가 네, 맞아요.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러네요. 네. 네. 파산을 하려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하고 파산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나요? 변호사를 고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요구하는 서류 네. 보통 이제 텍스 리턴 2년치 뭐 네. 은행 보고서 은행 뱅크 스테이먼트 네. 그다음에 지금 월급 받는 거에 대한 증명 뭐 네. 페이스톱일 수도 있고 체크 카피일 수도 있고요. 네. 그거하고 빚에 대한 내역 네.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마지막 스테이먼트 네. 중요한 거는 그 채권자 크레딧 카드가 명단을 모두 잘 넣어야지 네. 누락이 되면 나중에 빚이 안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빚을 다 한 번에 넣어서 네.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네. 요거는 이제 개인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크레딧 체크를 좀 해보면 그 리스트가 쫙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크레딧 포트를 네. 떼보시거나 무료로 네. 떼보는 사이트가 있으니까 네. 떼보시거나 또는 너무 오래된 빚들은 네. 저지먼 설치라고 해서 판결 난 거를 조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빚이 진 것에 대한 내역을 기억 못 하신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법원에 네. 접수를 하고요. 한 달 뒤에 인터뷰를 하고요. 아까 전화 인터뷰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60일 전화 인터뷰 후에 60일을 기다리고 네. 파산이 끝나니까 네. 약 90일, 네, 네. 100일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그것보다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무조건 60일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90일 이상인데요. 아하. 보통 뭐 챕터 7은 빨리 끝내려고 하는 그 네. 법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계속 시간을 오래 가면서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개인 파산 이렇게 되겠고 비즈니스 파산도 비슷하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제 비즈니스 그 렌트비도 잘 못 내시고 좀 이렇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좀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을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 안에 있는 장비라든지 기구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나요? 담보 설정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냐에 따라 다르고요. 네. 담보 설정이 돼 있는 거는 은행이 1순위이기 때문에 은행에다 네.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그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챕터 11이 있어요. 네. 전에는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들이 어려우니까 좀 간소화해서 과정을 간소화해서 챕터 11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챕터 네. 11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를 지킬 수 있는데 네. 지금 한 채권자가 와서 비즈니스를 못하게 뭐 이빅션 네. 퇴거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물건을 가져가려고 한다든지 할 네. 때 챕터 11을 통해서 모든 걸 중단시키고 네. 파산법원에 내가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런 플랜으로 네. 빚을 이런 계획으로 빚을 갚겠다는 거를 승인받으면 네. 그 계획대로 돈을 지불하면서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 아하.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네. 빚을 갚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말하면 챕터 챕터 11이라고 11.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집 모기지 못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세입자 집을 이제 사가지고 세입자를 들였는데 그 사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그러면 나는 지금 빨리 어떻게 쫓겨나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나요? 그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네.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는 못 쫓아내게 돼 있고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경매로서 구입하신 분이 직접 살게 돼 있는 경우에는 좀 시간이 줄어들어서 아. 빨리 비워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포클로저라고 하죠. 경매 소송을 할 때는 네. 그 테넌트까지도 다 네. 편지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아. 알고 있으라고. 네. 그래서 보통 과정이 이빅션 할 때 처음에 포클로저 소송 시작해서 경매에 대해서 나갈 때까지 네. 1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 시간이 그래도 꽤 오래 뭐 걸리네요. 갑자기 네. 이렇게 뭐 네. 누가 와서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즉 모기지를 못 내게 되면은 처음에 이제 은행에서 편지가 오죠.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는데 이게 무조건 독촉장은 아니죠.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요즘 많이 오죠. 네. 그래서 그 완전히 빚을 지워주는 건 아니지만 몇 달간 6개월, 3개월 동안 웨이브 안 내도록 해도 그렇게 그런 편의를 봐주거나 네. 또는 그 현재 갖고 있는 몰기지의 이자율이나 내는 금액을 조정해주는 네. 몰기지 마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몰기지를 못 내시는 분들이 가장 안 좋은 경우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온 그렇죠, 편지라든지 그렇죠. 은행에서 온 편지를 무시하고 네. 그냥 진행하도록 하면 안 되고요. 네. 변호사랑 상담을 하셔서 네. 도움을 청할 건 청하고 네. 또 조정할 건 조정하고 네네. 또 파산이랑 잘 이렇게 융합하면 네. 또 집에 오래 살 수 있는 혜택도 있고요. 네. 또 나중에 쇼세를 통해서 또 책임을 면할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긴데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될지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어떤 분한테는 순서가 바뀌는 게 파산을 먼저 하고 쇼세를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반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그것들을 잘 아시려면은 네. 일단은 변호사랑 상담을 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네. 네. 변호사님과 함께 충분히 상담을 해서 상황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걸 알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좀 하나 드려볼게요. 네. 많은 도움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일생에 개인 파산은 몇 번까지 할 수 있느냐입니다. 듣기로는 2번까지는 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그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파산을 뭐 2번, 3번, 4번도 가능한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챕터 7을 하신 다음에 8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8년 후에 네. 또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챕터 7하고 13을 하시는 경우에는 4년을 기다려야 되고요. 네. 네, 13하고 7 하는 경우에는 뭐 6년 뭐 이렇게 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7을 하시려면 8년마다 한 번씩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횟수의 제한은 네. 없습니다. 횟수의 제한은 없지만 네. 8년이라는 기간을 네. 기다리셔야지 다음 파산을 또 하실 수가 있는 네. 겁니다. 네. 챕터 7인 경우에. 챕터 7인 경우에는요. 경우에. 네. 맞아요. 살다 보면은 정말 이 파산 한 번만 겪으면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번, 3번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고
있고 또 세븐이 아니어도 세븐에서 다른 걸 또 하실 수도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11이나 네. 13이나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개인의 사정에 맞게끔 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깐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팬데믹 기간에 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네. 네. 이 이민 생활인 자체가 많이 힘들고 돈이 그쵸. 자꾸만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고 그쵸? 그렇습니다. 네. 자식들을 키우고 이민 생활을 잘 영유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빚을 좀 지게 되고 우리 이 한인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막 독촉 전화 오고 막 이러면은 정말 너무 힘드실 텐데 이런 분들 계시다면은 파산이 그렇게 막 어렵고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좀 새롭게 시작을 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주는 제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잘못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일단 네. 제대로 정확한 정보를 들으시고 네.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 뭐 네네. 무조건 파산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그렇죠. 부채 조정하시라는 것도 아니니까 네. 어떤 게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일인지를 네.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네. 상담 전화 오는 분들께 좀 당부의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도 잘 압니다만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전화 한 네. 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맞아요. 걸렸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 방문하기까지도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마음의 부담 갖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네. 변호사랑 상담을 일단 하시고 네. 결정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상담하실 때는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예. 얘기하시는 거, 네. 요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파산이 꼭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를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네. 할까요?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718-939-0700 혹은 201-585-07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김영서 변호사님과 함께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이주연이었습니다.